자, 여러분, 우리 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대체 뭘까요? 혹시 생각하는 거라고 바로 떠올리셨나요? 아니면 감정을 느끼는 거? 잠시 후에 아마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우리 뇌를 움직이는 단 하나의 핵심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하죠. 아마 지금 머릿속에 여러 가지 답이 떠오르실 텐데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뇌는 도대체 뭘 하려고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걸까요? 가장 먼저 나오는 답, 바로 생각하기겠죠? 틀렸습니다. 물론 뇌가 생각을 하긴 하죠. 근데 그건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감정은 어떨까요? 사랑하고 슬퍼하고, 이것도 안타깝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감정 역시 세상에 대응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신호일 뿐, 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랍니다.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임무는 바로 놀라움을 피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제대로 들으셨어요. 놀라움을 피하는 것.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놀라움을 피한다니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이 개념이 사실은 우리 뇌가 하는 모든 활동을 설명하는 그야말로 마스터키 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놀라움이 무슨 깜짝 생일 파티 이런 즐거운 게 아니에요. 이건 생존이랑 직결된 훨씬 더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예측 불가능성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조상에게 덤불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호랑이는 정말 치명적인 놀라움이었을 겁니다. 뇌는 바로 이런 예측 불가능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를 본능적으로 아주 극도로 싫어합니다. 아주 유명한 신경과학자 칼 프리스턴이 이걸 진짜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했어요. 물을 자주 떠나는 물고기는 높은 엔트로피를 가질 것이다. 물고기한테 물 밖은 극도로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하잖아요. 즉, 놀라운 상태인 거죠.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이런 높은 엔트로피, 다시 말해 무질서하고 위험한 상태를 피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생명체는요, 정해진 길 위를 달리는 기차 같은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는 순간, 즉 예측 불가능한 놀라운 상태가 되면 바로 위험해지죠. 우리 뇌는 우리가 그 안전한 길 위에 계속 머물도록 하는 아주 유능한 기관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아니, 뇌가 놀라움을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놀라움이란 걸 대체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한다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뇌에 무슨 깜짝 놀람 측정기 같은 게 달려있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그쵸? 네, 맞아요. 뇌는 놀라움을 직접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영리한 우회 전략, 일종의 꼼수를 씁니다. 와, 이 꼼수가 진짜 기가 막혀요. 그 꼼수의 이름이 뭐냐? 바로 자유에너지 원리입니다. 뇌는 측정하기 어려운 놀라움 대신 측정 가능한 자유에너지라는 대리인을 쓰는 거예요. 자유에너지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한 예측과 실제 세상 사이의 차이, 즉 예측 오차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이 오차가 크면 클수록 더 놀라운 거겠죠? 그래서 뇌는 이 자유에너지를 줄이는데 모든 걸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딱 나오는 거죠. 예측과 현실의 차이, 즉 자유에너지를 줄이면 놀라움도 줄어든다. 와, 간단하죠? 우리 뇌는 이 단순하고 강력한 규칙 하나에 따라 움직이는 아주 실용적인 기계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뇌는 이 자유에너지를 줄이려고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를 쓸까요? 크게 보면 딱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각,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아, 내가 세상을 잘못 알고 있었네 하고 내 머릿속 지도를 고치는 거죠. 두 번째는 행동,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도록 세상을 바꿔버리자 하고 직접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막 시끄러운 카페에서도 친구 목소리는 귀신같이 알아듣잖아요. 이게 바로 지각이에요. 뇌가 복잡한 소리 데이터 속에서 아, 저건 내 친구 목소리라는 단순한 원인을 기가 막히게 추론해내는 거죠. 이렇게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면서 예측 오류, 즉 자유에너지를 팍팍 줄이는 겁니다. 행동은 이 비유 하나면 그냥 끝납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저쯤에 벽이 있을 거야 라고 예측하고 그 다음에 손을 뻗어서 직접 벽을 만져보죠. 이렇게 세상을 나의 예측과 일치시키는 겁니다. 예측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 이것이 바로 행동인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자유에너지 최소화라는 원리 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그 수많은 뇌과학 이론들을 하나로 쫙 끄어버리는 거의 뭐 절대반지 같은 통합 이론이라는 거예요. 혹시 베이지 추론 뇌 가설진하고 들어보셨어요? 뇌가 세상을 끊임없이 추리하는 탐정 같다는 이론이잖아요.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세상의 진짜 모습을 추론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유에너지 원리의 다른 모습인 거예요. 더 나은 추론을 할수록 예측 오류, 즉 자유에너지가 줄어드니까요. 뇌의 신경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예측 부호화 이론도 똑같아요. 뇌 CEO격인 상위 영역은 저건 고양이야 하고 예측을 내려보내고 현장 직원격인 하위 시각 영역은 부장님 꼬리가 좀 다른데요? 하면서 예측과의 차이, 즉 오류 정보만 위로 올려보내죠. 이 끊임없는 소통의 목표도 단 하나, 시스템 전체의 예측 오류, 즉 자유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는 주의력 있잖아요. 이것도 이 원리로 설명이 돼요. 시끄러운 카페에서 공부할 때 우리는 책 내용과 관련 없는 주변 소음은 싹 무시하잖아요. 이게 바로 주의력입니다. 뇌가 수많은 예측 오류, 즉 소음들 중에서 책 내용이라는 가장 중요한 오류에만 자원을 몰빵해서 자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인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이론이 우리 일상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핵심만 딱딱 짚어보면서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창문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세상을 예측하고 그 예측을 현실과 맞춰나가는 일종의 예측 기계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예측이 틀렸을 때 내 생각을 바꾸거나 지각 아니면 세상을 바꿔서 행동, 그 불일치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우리 정신세계의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안정을 추구하고 예측 가능한 것만 쫓도록 설계된 뇌가 어떻게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위대한 예술을 창조하며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이뤄낼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 답은 놀라움 그 자체를 즐기도록 진화한 우리 뇌의 또 다른 놀라운 능력에 있는 건 아닐까요?